그럼 애기가 붙었으니까 얘가 지금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왜요? 간접 목적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간접 목적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 1단계가 있어야지 2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게는 간접 목적어의 에게가 아니라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뭐 초속격 조사라고 했는데 즉 장속격 조사죠. 즉 개인이 있는 장소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고 있는 에게와 여기서 쓰이고 있는 에게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영어를 하나의 가정으로 파악을 합니다. 왜 가정으로 파악을 해도 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은 자, 깡패 조직이나 대기업 그룹 조직이나 안을 살펴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시다바리. 시다바리라는 용어는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중간 보스. 그 다음에 왕처. 그죠? 자, 그룹도 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자, 조직의 생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영어도 하나의 조직이고 주어, 목적어, 동사, 보호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 하나의 조직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도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영어를 자, 가정이라는 조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정을 모델로 삼은 것은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성인들이나 제일 많이 경험해 본 사회가 조직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럼 이 가정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남편이 살겠죠. 남편. 그럼 영어 문장에서도 남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문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인 자, 주어가 바로 남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자, 그럼 여기서 남편을 주어로 보죠. 자, 남편이 살면 누가 있습니까? 부인이 있겠죠. 부인. 자, 그럼 영어 문장에서 부인은 누굽니까? 남편과 부인은 서로 한 입을 듣고 자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법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그럼 서로 호응을 해야 됩니다. 자, 호응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탐은 죄인에게 호응이 됩니까?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호응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의 말을 연결시켰을 때에 말이 어느 정도 되면은 호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장이 이루어지면은. 탐은 죄인에게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호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탐은 바나나를 호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탐은 사준다. 요거는 호응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남편으로 봤을 때 이 동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인은 바로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면서 남편 하면은 그거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부인 하면은 그거는 바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목적어는 뭘까요? 남편과 부인이 살다 보면은 바로 자식이 생겨납니다. 즉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또 해볼까요? 남편과 부인의 목적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남편과 부인의 목적인 것은 바로 자식들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영어가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탐, 주어,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 다음 자, 탐은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탐은 학생이다. 자, 탐 바로 명사지요. 근데 음부터 쓰니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학생이라는 것도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학생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지금 명사가 되는 겁니다. 하는 역할은 뭐죠? 자, 탐이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탐이라는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다 앞에 붙은 말은 뭡니까? 명사이면서 보호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쉽게. 이다. 나는 군인이다. 즉, 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자, 바로 뭡니까? 군인이라는 겁니다. 즉,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나는 부인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보호가 되는 거죠. 즉, 이다 앞에 붙은 말은 품사는 명사이면서 하는 역할은 바로 보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밑에 따로 써보면은 바로 주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썼을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자, 하나의 가정에서 바로 주체 역할을 하는 남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어를 크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어가 남았습니까? 목적어 있죠? 목적어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어보다 크게 씁니까? 크게 쓰겠습니까? 작게 쓰겠습니까? 바로 크게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어는 뭐죠? 바로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주어는 지금 현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체, 즉 남편이고, 근데 남편은 뭐 때문에 일을 하냐면은 자,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 자, 남편보다도 이 목적어 즉 아들이 더 힘이 좋은 겁니다. 주어보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호는 어느 정도 크기로 쓰겠습니까? 자, 보호는 주어하고 똑같은 크기로 쓰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까? 바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즉,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주격 보호. 즉, 격이 무슨 격이다? 바로 주격이다 이 말이죠. 즉, 주어 취급을 해준다. 주어와 똑같은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고 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제일 힘이 좋죠. 유아독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은 이 힘이 좋은 명사가 자, 문장에서 그 집안을 이끌고 가는 주체적 남편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목적어적 미래를 책임질 아들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주격보호 주어와 똑같은 주격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이 명사들과 형용사, 부사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할 것은 지금 명사 뒤에 사자 붙는 말들이 나왔고, 그 다음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 구분을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자가 붙는 말들은 품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탐이죠.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럼 하는 역할은 뭡니까? 바로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체니까 제인에게 바나나를 사주는 주체는 바로 탐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탐에게라고 해봅시다. 탐에게. 그러면 품사는 뭡니까? 탐은 명사지요. 에게가 붙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 아시겠습니까? 얘가 지금 탐을 하게 되면은 품사는 명사죠. 명사인데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다시 해봅시다. 탐이다. 내 친구는 탐이다. 이다 앞에 썼으니까 탐은 품사가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되죠. 하는 역할은 뭐죠? 내 친구는 탐이다니까 내 친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호라고 합니다. 가만히 훑어보면 똑같은 탐은 명사인데 이 명사가 뒤에 붙는 말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각기